남색족의 이동. 남색족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언제 대륙으로 이동했으며 왜 이동했을까요? 동의는 산동반도 쪽 동의와 만주 동의로 나뉜다고 하며, 산동반도의 동의는 태평양 섬들에 사는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특징이 일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사기에 남색족은 여러 섬들에 산다고 했으니 유전학적 결과와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섬에 살던 남색족들은 산동반도로 이주했을까요?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섬의 거주지들이 침수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잃어버린 문명 35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원전 9000년경 빙하 시대가 끝나고 빙원이 물러날 무렵 인류는 북유럽 탐험에 나섰다. 주로 바다를 통해 와서 강을 따라 탐험했다. 기원전 6500년경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30m 이상 올라갔다. 아일랜드와 영국을 유럽 대륙과 연결하던 땅이 잠겼다. 대서양의 따뜻한 바닷물이 북해로 흘러 들어갔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인류는 주로 바다를 통해 와서 강을 따라 탐험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탐험했을까요? 해양족인 남색족들이 탐험을 한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섬에 살던 남색족들이 대거 산동반도를 비롯한 육지 쪽으로 이동했고, 개마 남쪽의 양족 또는 속말 해안의 간족이 섞여 동이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마는 현재의 북한 개마고원이 아니라 말로 덮였다는 뜻이니 평야지대였을 것인데, 지각 변동으로 지형이 바뀌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속말은 만주 쪽으로 생각되는데, 안이 언덕이라면 가능성이 적고 해안의 뜻이라면 섬에서 해안에 도착했을 테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색족들이 섬을 벗어나고 한참 지나서 해수면이 낮아지자 대륙인들이 섬으로 내려가 살게 되며 현재의 동남아시아인들과 폴리네시아인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들에게는 남색족의 특징인 몽골 반점이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30%가 남부아시아인들의 유전형을 보인다고 하니 그 이후로도 피가 섞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때의 남부아시아인들은 남색족이 아닌 황색족이었을 것이며, 강한 햇빛 등의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피부색이 갈색으로 변하였을 것입니다. 홍산 문명에서 발견된 여신상은 몽골계라는 설도 있지만 다른 주장도 있으니 혼혈의 흔적으로 생각됩니다. 소시 이야기 326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홍산 문화는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문화의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 니우허량에서 나온 거대한 크기의 여신은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움팡진 눈과 큰 입은 동양인 이목구비와는 영 딴판이다. 저는 이 여신상이 웅녀상이라고 봅니다. 언어학적으로도 북방민족인 알타이어족과 많이 다르다고 하며 일부에서는 해양족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탱글이 당구는 있는가 어디 있는가 라는 책 27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말은 알타이어족이라 하지만 알타이어의 대표 언어인 몽골어나 터키어와는 많이 다르고,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어와 인도의 드라비드어가 오히려 가깝다며, 우리의 말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열어놓고 동방으로 사라졌다는 수메르인들의 말처럼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주격조사가 있고, 어순과 문법에 같은 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어떤 이들은 해양족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 기록들을 보면 크게 한반도 기준으로 북방과 남방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북방 황색족과 남방 남색족의 혼혈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왕국의 풍경이란 책 7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사서의 기록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개의 언어군으로 나눌 수 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백제의 북방계 언어군과 진한, 변한, 가야, 신라의 남방계 언어군이 그것이다. 농경문화의 관점에서도 남방의 변형사와 북방의 반농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북방의 기마문화와 유목문화는 한반도 남쪽의 문화와 다르다.
남색 쪽은 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4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인의 남서 통로에서는 우리의 말과 유사한 어법, 기초 어휘의 상당량이 발견된다. 더욱이 우리 민족의 고고학적 특징인 지성묘, 석관묘, 옹관묘 등이 발견될 뿐 아니라 우리 것과 유사한 민속, 음악, 탄생설화 등도 대부분 이 길에서만 발견된다. 같은 책 236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역사학계는 남만주 일대, 한반도, 일본 열도에 정착한 최초의 기층민은 아시아 서남쪽에서 바다를 건너온 민족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정설로 되어 있다. 이집트에서도 남쪽에서 신들이 배를 타고 왔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호족보다 먼저 이집트에 도착한 세력으로 보이니 복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이란 책 130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프타라는 말은 개발자 혹은 사물을 만든 자라는 뜻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프타가 나일강이 범람하는 곳에 제방을 쌓아 홍수로부터 이집트를 구했다고 믿었다. 또 이 위대한 신은 다른 곳으로부터 왔으며 이집트뿐만 아니라 산악지대와 멀리 있는 땅들도 건설했다고 믿었다.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고래의 신들이 남쪽에서 배를 타고 왔다고 생각했다. 고구려가 전욱 고향의 후손으로 북방민족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이 타고 다니던 말은 남방말인 과마였다고 합니다. 과마는 사람을 태우고서 과실나무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말로 키가 몹시 작은 말이며 고구려와 동해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키가 큰 말에 비해 속도를 내는 수평 이동에서는 불리하지만 힘이 좋아서 산악지형의 경사진 곳을 오르는 데 유리하고 지구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몽골이 제주도에서 키웠다는 조랑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라는 책 69쪽에 과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고인돌이 분포가 남색적인 해양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03에서 104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거성 문명은 해안을 따라 건설되었다는데 남색적인 해양족이 배로 이동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유럽의 잃어버린 문명이란 책 16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럽의 거석 분포 지도를 보면 거석이는 주로 섬이나 해안가 아니면 배로 다닐 수 있는 강가에 주거지를 만들고 거석을 세웠다. 남색족이 이동을 시작한 출발점인 섬이 어디였는지는 지각 변동으로 알 수 없으나 바닷길을 따라 전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잃어버린 문명 17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석 문화는 유럽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동쪽에서 돌로 지은 주거지가, 한국에서 고인돌이, 폴리네시아에서 고분이, 이스터 섬에서 석상이, 아메리카에서는 마야 문명과 아스텍 문명으로 전 세계에서 발견된다. 일본의 조몬인들도 해양족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의 봉인이란 책 하 348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콰도르의 발디비아에서 발견된 유적이 5천년 전 이전의 퇴적층에 묻혀있던 조몬시대의 토기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조몬 토기는 연대가 비슷한 남태평양의 전역, 예컨대 피지섬과 바누아투 공화국 등의 고대 지층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하와이 비숍 박물관의 시노토 요시히코 박사는 조몬인들은 매우 넓은 범위의 태평양 수역을 항해했다고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그들은 오로지 바다를 통해서 여행할 수 있었다. 다만 고인돌이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분되니 북방 황색족과 남방 남색족의 문화 차이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단군 만들어진 신화 95쪽에 이렇게 나오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색적인 해양족들은 배를 통해 이동했는데 한반도에서 동남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배 모양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러한 배 모양은 유럽의 바이킹에까지 연결됩니다.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186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암벽화에서 우리나라 반구대의 암벽화에 새겨진 것과 모습이 아주 유사한 배를 발견했다. 수마트라의 암벽화에는 배 이외에도 두 발로 선 채 날개를 벌리고 있는 새가 조각되어 있었다. 이 새는 가루다이다. 가루다는 인도네시아의 상징물이다. 변진 사람들 역시 수마트라의 배를 조각한 사람들과 똑같이 새를 숭배했던 것이다. 이 배 모양과 바이킹 연관에서는 역사 특강 5 바이킹의 조상이 아시아인 또는 한국인이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균의 보유 분포 지도를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해양족의 이동 경로와 아주 유사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헬리코박터 분포 지도에서 노란색이 동아시아 고유의 헬리코박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죠. 해양족의 이동과 연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라는 책에는 인도, 동남아에는 다음과 같이 한국과 비슷한 풍습과 유물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오절, 수린날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고실에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부르단지 풍습도 있다고 하고 이 반달형 돌칼도 나온다고 하고 비파형 동공과 유사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문자 역시 비슷하다고 합니다. 같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역시 내용이 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거성 문명, 고인돌 등의 문명이 왜 비슷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것의 원인으로 보이는 것은 남색족의 이동, 배를 타고 다니던 남색족의 이동과 연관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